2024학년도 대입전형 분석자료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형, 다른 말로 하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세 번째 분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상명대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이 구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원에 대한 변화를 놓고 보면 이 구간에 국민대부터 상명대까지 2,500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하는데 전년도 즉 올해죠. 2023학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88명 정도 늘어난 숫자고요. 자, 추천 인원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이 구간이라고 하는데 국민대부터 이 상명대까지 구간은 여기 성적도 나오지만 보통 흔히 말하는 2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구간입니다.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1등급 후반, 그다음에 대부분 2등급대,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는 2등급 후반, 3등급 초, 그다음에 꼬리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자, 모집 인원의 변화는 아까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내년에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거 반해서 또 우리 전체 모집 인원도 일정한 숫자가 줄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 구간에서는 교과를 뽑는 인원이 2023학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다. 그리고 인원 제한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원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천을 못 받아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체가 입시 결과에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교과 100입니다. 내신 100이라는 얘기죠.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전에 건대나 동국대, 그다음에 경희대처럼 교과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내신만 관리 잘하면 되고, 대부분의 반영교과는 국영수사,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또 어떤 경우는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뭐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사회 속에 한국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사회 안에 한국사를 같이 포함시키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영수사, 국영수과까지 전과목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지만 웬만한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수능 최저 부분입니다. 전년도 성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지만 대부분 2등급 대 학생들이 요 구간의 대학들을 지원을 하고 붙는다고 전제하면, 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에 수많은 2등급 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할 텐데 붙고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당연히 교과전이니까 내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가 다 세팅돼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국민대만 놓고 보면 2합 5, 2합 6입니다. 인문은 5, 자연은 6. 그러니까 2, 3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3등급 두 개가 나와야겠죠. 탐구는 하나씩이고요. 숭실대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숭실대는 2020년도에 어떻게 됐었냐면 2합 6과 7이었습니다. 6과 7이었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는 영어를 빼고 반영을 했습니다. 영어가 보통 절대평가다 보니까 영어에서 최저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2합 6과 7이니까 쉬워 보이지만 실은 영어를 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최저가 높은 편이었고, 게다가 탐구가 두 과목이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2합 4와 2합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예의주시하면 올해 결과가 내년에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는 최저가 좀 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균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교과 전형을 운영했었는데, 지역균형이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가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2023학년도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운영을 합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지역균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지만 2023학년도에 지역균형은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었고 그리고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결과치가 전년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치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서울과기대도 뭐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2022학년도는 최저가 2합 6인데 탐구가 두 과목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탐구가 하나를 바뀌면서 좀 완화가 됐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결과를 보면서 지원하면 내년에 지원할 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광운대와 명지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광운대, 명지대는 깔끔하죠.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하나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게다가 그 서류적인 부분 그런 게 당연히 없기 때문에 내신인데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요 구간은 2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2등급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2등급 초반대 학생이 광운대에 넣어서 붙었다. 물론 광운대 좋은 학교긴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죠. 반에서 보통 1, 2등, 3등 안에 드는 친구가 서울인 광운대나 명지대, 또 명지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자연 쪽은 또 용인에 있기 때문에 명지대만 붙기에는 좀 아까운 감이 없잖아 있죠. 무슨 말이냐? 자, 요 구간의 친구들은 내신만 관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수능 최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등급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합 5냐, 2합 6이냐, 또 2합 7이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를 같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수능 공부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대부분의 대학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대학이 다 탐구는 하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성명대 같은 경우도 2합 7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3, 4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3이 뭐 예를 들면 영어면 한 과목 3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최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전국에 있는 학교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등급 때, 내신 2등급 때 많은 친구가 3등급이나 4등급이 안 나오면 이 대학들 아무리 내신이 좋더라도 갈 수 없는 구조의 대학들입니다. 경쟁을 놓고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률이 뭐 3대1, 4대1이 아닙니다. 보통 그러니까 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학교적 추천전형이 많이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수능도 바뀌고 새로운 체제로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변화들이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아무리 교과 전형이더라도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튼 지원을 많이 한 경향이 있어서 약간 허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각 대학마다 발표한 자료를 놓고 보면 보통 60에서 70% 정도의 최저 충족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대 1의 기준이라면 최저가 충족률 60%가 되면 그건 6대 1로 바뀐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이런 전형들은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군데를 골고루 쓰면서 또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예비 번호가 많이 빠지죠. 충원율에 따라서 또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5대 1에서 10대 1 사이의 경쟁률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내신 올리면 되는데 우리 2학년 학생들을 기준 놓고 보면 이제 남은 학기가 3학년 1학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2학년 2학기 끝나지 않았지만 내신 관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그렇게 크게 요동할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2등급 대다 그러면 요 라인의 학교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수능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수능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능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수준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2합 5냐, 2합 6이냐, 2합 7이냐 요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신 갖고 있더라도 요 라인 때 대학 못 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보면 서울대부터 여기 상명대까지 물론 대학 서열 순서대로 나열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서울대부터 상명대까지 3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게 내신만 갖고 뽑는 대학은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한양대, 그다음에 광운대, 명지대 3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반영하지 않지만 어려운 면접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도 재심 면접이 다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경희대랑 건국대랑 동국대는 서류평가 요소도 들어간다. 게다가 경희대는 최저도 있고 건대하고 동국대는 최저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교과 이른바 내신을 기반으로 대학을 지원할 희망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못지않는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과로 대학을 할 거면 반드시 필요한 수능 체제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이제 중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내길 바라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있다면 놀지 마시고 우리 15일에 있을 모의평가 준비하시면서 수능에 대한 더 많은 분발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대한 교과 전형 중심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